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제가 생각하는 경제를 살리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해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그냥 간단해요. 그 초보 제도로 바꾸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지금의 그 처벌 제도는 뭐 게임으로 말하면은 이게 룰이 없어요. 룰이 정확한 그 규칙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규칙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규칙이 없이 그냥 게임을 하니까 그 승패가 날 수도 없고 어디에다가 그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 목표 그 선정도 안 되고 그냥 그냥 그 서로 그냥 피해 안 받으려고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막 그러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룰이 없는 게 그게 약육강식이거든요. 뭐 저랑 생각을 달리 하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그 아, 그 룰이 없어서 룰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막 고무줄이고 그 그냥 서로 이렇게 이익만 쫓아가니까 그 처벌에서 이렇게 안전하려면은 돈이 많아야겠구나. 그 벌금제가 벌, 벌금제가 지금 적용되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돈만 많으면은 그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돈이 많으면은 일단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너도 나도 막 어떻게 하면은 그 같은 시간 안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막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혼란스러운 것 같거든요. 이번에 그 선거할 때 그냥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두 패가 갈렸는데 그 명분이 뭘까 그 뭐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로 갈렸을까. 이게 그 제가 보기에는 그 그 불법은 처벌을 해야 된다. 그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된다. 그쪽 파하고
그 죄를 지었으면은 이게 아니고 그 그냥 좀 전까지는 생각이 났었는데 그 갑자기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머릿속에서 꼬여버리네. 하여튼 그 민주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 그 두 개가 이렇게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그, 그 민주란 말이 민이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유민주주의는 민이 주인인데 그 민한테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룰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쪽하고 룰은 그 경중을 따져야 되고 그 처벌도 차별해야 된다. 그냥 그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그 일관적인 처벌하고 그 사람 봐가면서 처벌하는 거 그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 만약에 한 30년 전이다 그러면은 지금 그, 그 룰에 따라야 한다가 거의 없었겠죠. 사람 봐가지고 그 사람이 뭐 잘못을 했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뭐 그렇게 보고 사람 봐가면서 이렇게 처벌해야 된다. 그쪽이 많았을 거예요. 각 옛날 같았으면은. 지금 이게 그냥 반반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그 룰을 지켜야 한다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아질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이게 그 규칙에는 예외가 없다 라는 그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없었던 게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뭐 핸드폰 두들기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좀 많이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했고 또
그 사람 말이 반드시 맞다고 맞는지 확신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정보를 자기가 이게 맞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인식하려면은 뭐 끝도 없어요. 그게 몇 사람한테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지금은 그냥 그게 바로 나오니까 그 인터넷을 무료로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면은 이게 더 빨라지겠죠. 제가 볼 때는 그 인터넷을 무료로 쓰는 거는 시간의 문제예요. 뭐, 그 인터넷이 그게 우리나라 것도 아니고 그 미국 거 우리가 그냥 쓰는 건데 그 중간에 그 통신사들이 껴들어가지고 자기네가 중개료를 받는 거잖아요 지금. 그 그건 받을 명분이 없는 거거든요. 옛날에 유선일 때는 선을 깔아야 되니까. 근데 무선은 그거는 돈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저는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그 경제가 좋아지려면은 그 그냥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서비스업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자꾸 그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그런 직업이 많아지는데 그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그런 직업은 경제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계속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냥 서로 그냥 빼앗기 그냥 뺏고 빼앗기고 그냥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뭐 도와줄게, 돈 줘. 내가 뭐 도와줄게, 나한테 뭘 줘, 해줘. 왜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를 아프리카에 수출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 자동차를 살려면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고 아프리카에서 커피를 사오는 거예요. 근데 거래를 했어요. 둘이서 거래를 했는데 이익은 그 자동차보다 그 커피가 이익이 적겠죠. 그 이 이 자동차는 이거랑 똑같은 게 하나밖에 없지만 커피는 여기 아프리카도 있고 뭐 다른 데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거 팔라고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니까 가격이 다운되죠. 그래서 그거를 거기서 정해진 가격으로 갖다가 그 차하고 이렇게 바꾸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익이 남잖아요. 그 이익이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돈이 쌓이는 거예요.
관광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걸 구경하고 싶은데 그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거 구경하고 그 구경하기 위해서 돈을 내고 그 먹고 자야 되니까 거기서 또 돈을 내고 그래서 그 수입이 우리나라에 쌓이는 거죠. 그냥 근데 그 이렇게 그 이렇게 물건을 하여튼 뭐하고 이게 물물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다 모든 거래가 이렇게 그 돈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 부가 이익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이익이 많이 남는 게 있고 되게 이익이 적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이익이 많이 남는 거는 거의 일방적인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독점 거기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거기밖에 살 데가 없어. 그런 게 그런 거래를 해야지 그 많이 쌓이는 거죠. 그 이익이. 그 뭐 코로나 백신 같은 게 그런 거겠죠. 그 백신 그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좀 효과가 약했지만 그 코로나가 그 치사율이 상당히 높았다. 만약에 치사율이 뭐 한 80% 됐다. 그러면은 그 백신이 그 효과가 상당히 높다. 그러면은 뭐 뭐 백신 한 방에 1억이라도 맞으려고 하겠죠. 어. 그래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생각이 이렇게 내가 그 살아가는데 그 그냥 적성에 맞춰서 일을 해야지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계속 그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그 사람들도 그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지 오래 할 수 있고 그 나중에 성과도 좋고 그런 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자기한테 그 적성에 맞는 거를 그 도우미에서 이렇게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서비스업에서 그걸 찾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저기 뭐 아마존에 한 마을에 어떤 그 공차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옛날에는 뭐 돼지 오줌보 같은 거 갖다가 이렇게 차고 놀았다고 그러는데, 뭐 거기서도 뭐 그 동물의 그 오줌보 그거 갖고 막 이렇게 공하고 비슷하니까 그거를 막 차고 노는 거야. 가지고 그게 자기 그 사람은 그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틈만 나면 계속 그냥 그것만 차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그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사냥 갔다 오고, 사냥할 때 사냥하고, 시간만 남으면 맨날 그 공을 차는 거예요. 근데 그 그렇게 한 사람이 그, 그 축구 대회에 뭐 피파 거기 그뭐 축구 시합을 했어요. 축구 시합을 하면은 잘할 수 있겠냐고. 못 하겠죠. 근데 그 왜 못 하는 거예요? 그 규칙 때문에 그래, 규칙. 아무리 자기가 그 공을 잘 다루고 막 그래도 그 규칙을 모르는 상태에서 규칙을 안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연습을 해야 돼요. 규칙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 뭐 스포츠나 뭐 게임이나 뭐 다 규칙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겠냐고. 그냥 막 심판이 뭐 오심했다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러는데 그 규칙이 그막 이럴 땐 이랬다가 저럴 땐 저랬다가 막 그 일관성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축구를 보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나라에 그냥 저는 그냥 이번에 그 국힘당 뽑으신 분들 그, 그 김문수나 누구야 이준석 이준석 뽑은 사람들은 다 그쪽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연자제 연자제에 대해서 찬성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빚을 자식이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약에 그 나는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옛날에 뭐 너는 뭐 그런 거 안 했어? 막 그러면서
과거 일 갖고 계속 막 들춰가지고 그 자기하고 똑같다고 너나 나나 다 똑같아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무마하는 거 옛날 일을 그렇게 들추는 거죠 자꾸. 하여튼 정해진 규칙이 없어요. 뭐 김문수나 이준석 뽑은 사람들은 정해진 규칙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이 그냥 둥국이가 최고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 그 사람 뽑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명확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아니 명확한 규칙이 없으면은 질서도 없고 어떤 게 불법이고 어떤 게 남한테 피해 주는 일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 하여튼 요번에 파란색 빨간색에 갈린 게 남한테 피해 주는 것은 나쁜 거야 쪽하고요. 그게 파란색이고 남한테 피해 주면서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 쪽하고 남한테 내가 이익을 취하려면은 남한테 피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하고 그렇게 두 갈래로 갈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려면은 살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물들의 약육강식 그냥 그거랑 인간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쪽하고 인간은 포식자가 없잖아요. 인간을 잡아먹는 생명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끼리밖에 경쟁을 안 하는데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불법인데 그건 용납돼서 안 된다 쪽하고 타인한테 피해를 주더라도 내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 그쪽하고 이렇게 두 갈래로 갈린 거라고 지금. 그래서 타인한테 피해를 사람이 산다는 거는 남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피해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하고 자기 반성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쪽이 이 국힘당 지지하는 쪽인데 이분들은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정해진 규칙이 없으니까 규칙이 고무줄이거든. 새로운 게 싫어요. 새로운 게 싫어. 무서워. 자꾸 이렇게 자기가 알던 세계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 자꾸 쪼여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 사실 그렇잖아요. CCTV가 많아지고 뭐 옛날에는 막
나쁜 짓 하면은 뭐 복수를 지도세도 모르게 뭐 이렇게 복수할 수 있고 막 그랬는데 지금 뭐 CCTV가 많아가지고 반드시 걸려. 그러니까 뭐 불만이 막 쌓이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은 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힘을 그냥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기도밖에. 그러니까 종교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쪽이거든요. 그 국힘당 지지하는 쪽. 그 우리나라가 종교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뭐 기독교, 천주교, 뭐 불교, 뭐 이슬람교, 그리고 뭐 대순진리, 하여튼 뭐 별 희한한 종교들까지 그냥 하여튼 우리나라가 그냥 그런 종교들이 되게 활성화돼 있어요. 되게 이렇게 대성했어. 근데 그렇게 대성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처벌제도 때문에 그래요. 처벌제도가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거 막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처벌하고 그러니까 그 그냥 그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 종교 행사에 가는 게 아는 사람들 자기네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그 규칙이 명확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개인이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단체를 만들어야 돼. 단체. 자기가 생각 맞는 사람들끼리 단체를 만들고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단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 세상 살아가는 그 뭐 방법 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인맥이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이쪽으로 가면은 사람들 눈치 보고 살아야 돼 평생. 그 사람들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게 도우미거든요. 도우미. 그 서비스업이 사람들 눈치 보는 거에 특화된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 룰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경제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룰만 명확하게 만들면은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일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오늘 짧게 설명하고 그 제가 계속 얘기했던 처벌제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그
요즘에 막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하여튼 뭐 드라마 작가들이 사회 문제에 요즘 사람들이 막 되게 문제 있다라는 관심사에 대해서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공소시효였어요. 공소시효였고 그 뭐 살인의 추억 뭐 그런 거죠. 공소시효가 자꾸 이제 없어지는 추세로 가니까 그 또 그 다음에는 그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집행유예. 그래가지고 그뭐 판사가 그냥 반성하는 거로 보여가지고 그 집행을 자기가 유예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그 피해자가 막 억울해하고 막 그러는 거. 그 다음에는 촉법소년이 나왔어요. 촉법소년. 아마 한 2년 전까지 촉법소년이었을 거예요. 촉법소년.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그 법에서 처벌받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2년 전에 이게 14세로 내려갔죠. 14세. 제가 봤을 때는 이 촉법소년은 안 돼요. 아예 없애버려야 돼 그냥. 이 촉법소년이 있는 이유가 그냥 경범죄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경범죄도 처벌하면은 이게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필요 없다고. 요즘에는 일사부재예요. 그러니까 한 번 그냥 자기네가 그냥 무죄로 판결한 거에 대해서 피해자가 억울하다고 아, 아니라고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막 그런 드라마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예전부터 이 네 개는 없어져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다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 네 개가 있으니까 판사가 신이 됐어요. 신이 그냥 그, 범죄자가 만약에 자기 아들이에요. 그러면 요거 네 개 중에 하나만 해가지고 다 뺄 수 있어요. 다 처벌 안 받게 할 수 있다고. 뭐 자기는 예외인데 신 아니냐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게 세 개 다 적용시켜가지고 범죄자 만들 수 있어요. 얼마 전에도 선거 때 대법관이 뭐 원래는 한 90일 걸려가지고 이렇게 판결이 나오는데 그 판결을 뭐 9일 만에 내렸다고 그래가지고 뭐 유죄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막 말 많았잖아요. 이재명이 당선되니까 그 대법 관수 30명을 늘린다고 그러는데, 그 국힘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그걸 의사수 늘리는 거에 대해서 찬성했잖아요. 누구야 그 윤석열이 그 의사수 늘렸잖아요. 그, 그, 그 국민당 사람도 의사수 늘리는 거에 대해 찬성했잖아요. 근데 그 판사 늘리는 거에 대해서 왜 반대하냐고.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 고무줄이라고. 이, 그 국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룰이 없어요. 룰이 그냥 세상 사는 게 이 세상은 규칙이 없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자신은 지금까지 그렇게 그 고무줄 규칙으로 이렇게 살아가지고 살아왔잖아요. 뭐 8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그 지지하신 분들이 다 나이 많으신 분들인데, 그렇게 그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확신을 갖고 있죠. 아,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지금 사람들은 아니라고요. 그분들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람들은 양보를 하셔야죠. 양보를. 유종의 미를 좀 거둬야 되지 않겠냐고요, 진짜. 의사들이 왜 반대하는 거예요? 경쟁하니까 반대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네 그 독점권을 잃어버리니까, 자기네 갖고 있던 거를 빼앗기니까 지금 반대하는 거거든요. 판사들은 왜 반대하겠어요? 똑같죠. 그 판사들 많아지면은 자기네 이익이 줄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반대하냐고. 자기가 판사도 아니면서. 이 네 가지는 없어지는 추세고, 없어질 수밖에 없어. 이거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저 북한에서나 할 법한 그런 제도라고. 이거는 이제 북한이 왕조 아니냐고. 진짜 그 전제 군주 정치 아니냐고. 북한이 3대 조선왕조자. 조선왕조. 예? 조선왕조. 이게 그게 좋으시면은 북한에 가면 아마 잘 적응하실 거라고, 진짜. 그 얼마 전에 그 유튜브 방송을 듣다가 이 판사 수 늘린다고 그랬을 때 AI 판사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우 AI 판사 이렇게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 AI가 판결을 못 내리더래 판결을. 그래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꼬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이럴 때는 저렇고 이럴 때는 저렇고 막 그래가지고 판결을 못 내는데 그 컴퓨터가 판결을 못 내는데 그래서 그 AI 판사를 도입하는 게 불가능하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냐고. 그 판결을 아니 그 처벌 제도로 좀만 손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AI가 AI가 그냥 아주 그냥 1초 만에 그냥 판결이 나오게끔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그 우리나라 그 처벌 제도가 처벌 제도 그게 그 뭐 대통령 뭐 광복절에 막 사면 시켜주고 그, 그 정치하는 애들은 다 사면당하고 저기 뭐 그 자범들은 다 만기 석방이고 에, 그 제가 거의 한 상당히 오랫동안 그 시뮬레이션 한 그 처벌 제도가 그, 그 벌금제 폐지하고 아니 벌금제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벌금제 벌금제는 없어요. 벌금제는 없고 그리고 그 모든 건 징역이에요. 징역. 징역이고 1일부터 있어요. 징역 1일부터. 징역 1일부터 이렇게 계속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징역 가면은 그 고시원 같은 그런 1인실이에요. 1인실. 1인실. 그리고 하루 1일 일식이 원칙이에요. 하루 한 끼 주는 게 원칙이라고. 아침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끼를 더 먹고 싶으면은 아침 식사 후에 노역 신청을 해요. 그 노역 신청하면은 저녁 복귀해가지고 일식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씻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뭐, 뭐 사식 그런 거 안 돼요. 사식 넣어주는 거 안 되고 뭐 면회 같은 거는 뭐 한 3개월 3개월에 1회 그리고
그 동일 범죄 동일 범죄 재범 시, 그러니까 똑같은 범죄를 두 번 이상 하잖아요. 그럼 두 배씩 올라가는 거예요. 2배. 그러니까 징역이 느는 거죠. 처음에 내가 뭐 그 교통신호 위반했어요. 그러면 아니 여기 아, 그 그 노역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 골재 채취하는 건데 5시간 5시간 일하는 거거든요. 예, 그 이동 30분씩 잡으면은 실제로는 4시간이에요. 그 골재 채취하면은 그, 그 골재 채취한 거는 다 나라에서 쓰는 거고, 그 골재 채취를 해가지고 그 트럭에다가 그 덤프 트럭에다가 실어 주는 것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 노역자들이 하는 게. 그, 그 노역할 때 반일할 때 이렇게, 이렇게 엉덩이 의자 있잖아요. 엉덩이에다 차는 의자, 그런 거 이렇게 그냥 지급해주고, 그, 그 밭에서 그 밭주인이 그 우리 밭에 있는 그 돌 좀 주워달라고, 그럼 한 사람이 한 4시간 일하니까 그 한 사람이 한 사람 그 임금을 3만 원 잡아요. 3만 원. 그 아주 그 우리 밭에 돌 좀 주워야겠다 그러면은 그 30만 원이면 10명을 쓸 수 있는 거예요. 4시간을 10명을 쓸 수 있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10명을 데리고 나가잖아요. 10명을 데리고 나가서 30만 원 벌어오면은 그 30만 원은 국가 수입이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걷어들이고 그 나간 작업에 나가는 그 노역자들은 씻을 수 있고 그 샤워를 하게 해주고 저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이 끝나면은 그 피해자한테 위로금을 주거든요. 그 위로금을 주는데 그 위로금이 그, 그 정해진 이게 뭐 뭐 폭행을 당해가지고 뭐 그
그거 이제 그 정해진 형량이 뭐 징역 1개월이다. 30일이다. 그러면은 그 30일에 30일이면은 그 이 범죄자가 한 달 동안 그 벌어들인 수입이 90만 원이거든요. 근데 90만 원에서 절반, 그 절반을 위로금으로 먼저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법무부에서 먼저 지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45만 원을 위로금으로 지급을 해준다고.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은 5천만 원을 지급해주고 1,000만 원이다 그럼 500만 원을 위로금으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선지급이죠. 그리고 그 노역자한테는, 그 범죄자한테는 나라에서 노역을 시켜가지고 그 금액을 회수하는 거거든요. 이 노역자가 매일 일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냥 오늘은 그냥 뭐 일거리가 없다거나 뭐 오늘은 뭐 몸이 안 좋아서 나 그냥 하루 한 끼만 먹고 그냥 버틸래 뭐 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그냥 절반을 위로금을 주는 거예요. 절반. 그, 그, 그 교도소가 전국에 있는 그 시청, 군청 있잖아요. 그거를 넓게 지는 게 아니라 높게 지는 거예요.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높게 져요. 이렇게 한 50층? 50층 가까이 되는 건물을 져가지고 밑에 그 1층은 그 민원실이죠. 그냥 시청이 되는 거예요. 그 행정복지센터. 그냥 시청이 되는 거고, 2층은 경찰서 소방서가 있는 거예요. 경찰서 출동하는 사람들,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3층은 법원이죠. 법원. 그리고 4층은 뭐, 뭐 도서관, 뭐 체육관, 뭐 시민 편의시설. 그리고 1, 2, 3, 4, 5층은 관공서가 그냥 한 곳에 다 모였으니까 식당이 있어야겠죠. 예? 식당. 6층은 6층부터 교도관 교도관 그 행정실이고, 7층부터 1, 2, 3, 4, 5, 6 7층부터 그 독방으로 이렇게
꼭대기 바로 아래층까지 다 이렇게 그 깜빵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창살이 없어. 새 창살이 필요 없어. 그냥 유리 창문만 있고 그 장기 복역하는 사람은 창 쪽으로 좀 배치해주고 그 한 달 간격으로 방을 바꿔줘요. 예, 아침에 밥 먹을 때 중앙에 있는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층별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막 서로 이렇게 알게 되고 막 그러니까 그 한 달 간격으로 층하고 방을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엘리베이터는 그 여기 교도관 그 행정실에 그 식당이 있거든요. 식당하고 샤워실하고 뭐 그 행정실하고 뭐 다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내려와 가지고 그 식사를 하고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방이 두 평이에요, 두 평. 그러니까 그 고시원하고 비슷한, 고시원보다 조금 더 크겠죠. 그리고 그 흡연자는 그 담배가 한 달에 두 보루 20개, 한 달에 20개 지급이 돼요. 그냥 술은 남한테 피해를 주지만 담배 펴 가지고 남한테 피해 주는, 담배는 피해를 안 주거든요. 그거는 담배 펴가지고 담배 피고 행패 부리는 사람 봤어요? 술 먹고 행패 부리지. 그리고 여기 그 밑에 그 이 엘리베이터랑 이게 밑에까지 연결된 게 아니에요. 그 여기는 또 따로 있어요. 여기 있는 엘리베이터는 따로 있고, 여기 있는 엘리베이터는 여기서 끝나고 여기는 그 관계자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따로 있어요. 뭐 남한테 그 막 이게 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걸 녹음을 했어. 녹음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징역 1일부터 있기 때문에 욕을 했어요. 그러면 징역 1일 전이 그냥 주의거든요. 주의. 그래가지고 아이 그냥 어떡하다 이렇게 욕할 수도 있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신고하면은 경찰서에 가서 주의를 받아요. 주의를 받고 돌아가. 근데 이 사람이 이 한번 주의 받은 건 기록에 남아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딴 사람한테 또 욕을 해가지고 또 신고당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이게 2배가 되니까 징역 1일이 되는 거예요. 1일. 그래서 하루 깜빵 가서 한 끼만 먹고 한 끼 먹고 버티다 오겠죠.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몇 달 있다가 또 딴 사람한테 또 오겠어. 그러면 이제 징역 2일이 되는 거예요. 또 한참 있다가 또 했어요. 그럼 징역 4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2배씩 늘어나는 거거든. 그냥 같은 범죄면 이렇게 2번씩 늘어난다고. 그 전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일 범죄가 중요한 거거든. 이게 같은 범죄를 계속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네, 교통사고를 내 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음주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지금 같으면은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뭐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고, 뭐 자기가 뭐 반성하고 있다고 막 그러면서 막 뭐 많이 나와요. 이 사람도 뭐 그 가장이기 때문에 뭐 그 처자식들을 고려해가지고 한 뭐 벌금 3천만 원 뭐 그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근데 그 이거 같은 경우에 음주운전 하면은 만약에 초범일 경우에 그 그냥 징역 1개월이에요. 1개월. 징역 1개월이고 사람이 죽었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 계획적인 거하고 그 의도한 거냐 의도치 않았냐 그거 갖고 이렇게 경중을 따지는데, 그 의도한 거면은 한 10년이 되는 거고 의도치 않으면은 1년이 되는 거예요. 1년. 그래서 그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13개월이 되는 거예요. 징역 13개월. 처음인 경우에 징역 13개월. 근데 그 다음번에 그 또 음주운전 하다가 또 걸렸어요. 이게 사람 안 다쳤는데 음주운전 하다가 또 걸렸어. 그러면 징역 2개월이 되는 거죠. 재범이니까. 그냥 이렇게 그 바로바로 그냥 그 처벌을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짜놨기 때문에 그 그냥 자기가 지은 죄 바로 그 처벌 받으면은 깔끔하잖아요. 그냥 그거 그냥 계속 막 뒤로 그냥 미루고 그러면은 막 이렇게 눈덩이처럼 부러져가지고 막 왜곡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냥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애들한테 바짝 붙어가지고 그 우리나라 일본 앞잡이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이 그 축적한 재산으로 그 회사 만들고 뭐 떵떵거리고 막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침입할 청산해야 된다고 많이 그러는데 저는 이 처벌 제도를 이거 확실하게 만드는 게 그 청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과거에 뭐 일본한테 친일을 했던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 그 후손들이 그거의 혜택을 보고 있으면은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그거 혜택을 보고 있잖아 지금.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범죄에서 빠져나가거든요. 그게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냥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나는 나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너 부모님이 누구니? 뭐 그런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잖아요. 이걸로 가장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사기죄거든요. 사기죄. 뭐 이렇게 그 돈 막 뭐 1억을 횡령했어요. 만약에 1억을 횡령했어. 그냥 그 사기범 같은 경우에는 그 표준 형량이 3년 아니 3개월이에요. 3개월 만약에 3달 3개월인데 그 사람이 1억을 횡령했어. 1억. 그러니까 1억을 횡령해가지고 못 갚는데 다 탕진했대요. 그 반납할 돈이 없대. 그러면 1억을 하루 3만 원으로 계산해가지고 하루 3만 원 계산해가지고 한 1년이면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 되는 거죠. 내가 1억 사기 쳐놓고 그거 다 탕진했어요. 그러면 10년 3개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기범이 1억 중에서 9천만 원을 반납했어요. 1,000만 원만 썼대. 1,000만 원만 도박해서 잃어버렸대. 그러면 1,000만 원 1년이죠. 하루 3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그래 1년 3개월 그 징역 15개월이 되는 거예요. 초범일 경우에 이게 뭐 그 지금 그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막 뭐 금액이 크면은 뭐 형량이 뭐 몇십 년 되고 뭐 금액이 작으면 뭐 벌금 뭐 얼마로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벌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회수했냐가 중요한 거 아니냐고. 이게 훨씬 낫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 이 범죄자가 그 채취해온 그 골재, 그게 상당히 좋은 골재거든요. 그 밭에서 주워온 거나 뭐 공원에 있는 그 주워온 그런 돌은 상당히 단단한 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마당에 까는 그 잡석 그런 거는 그 파쇄석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금이 가 있는 돌이라고, 그게 계속 부신 돌이라, 강제로 부신 돌이라 가지고 약해요. 이게 자꾸 그 돌이 점점점 깨져요. 자꾸 충격을 가면은. 근데 이 각시 군에 있는 그 교도소에 있는 그 재소자들이 그 뉴욕에서 그 주워온 그 돌 가지고 도로 그 그냥 국도에 그 도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골재층이거든요. 그 골재층을 이렇게 두껍게 깔면은 배수도 잘 되고 포토로도 안 생기고 차 승차감도 좋고 차도 고장 안 나죠. 그래가지고 그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 재소자의 때문에 되게 편의를 봐요. 그래가지고 그 재소자를 보는, 그러니까 지금은 재소자를 보는 게 그냥 세금 축내는 사람으로 안 좋게 보잖아요. 아, 저런 애들 뭐가 좋다고 그냥 그 먹여주고 재워주냐고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런 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뭐 황제노요? 뭐 내가 대기업 회장인데 내가 하루에 한 1,000만 원을 버는데 내가 여기서 내가 지금 교통신호 위반해가지고 징역 3일 내가 여기 3일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3일이면 3,000만 원인데 내가 밥 먹고 싶으면은 3만 원짜리 노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잖아 이거. 그냥 그리고 뭐 그 노역이 뭐 신체가 뭐 튼튼하고 뭐 힘 좋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뻗팅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감시하는데 어떻게 뻗팅기겠어요. 내가 앉아서 그냥 돌 줍는 거니까 뭐 시간 잘 가거든요. 이게 돌 줍는 게 혼자서 하면은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돌밭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저기 막 그 전라도 쪽에 저 서해안 쪽 그 논이는데 거기 말고는, 아니 경상도 뭐 강원도 뭐 충청북도 경기도 다 돌밭이라고요. 근데 그 돌을 맨날 그냥 보면서 뭐 곤란해도 밥 갈면 또 나오고 그러니까, 아니 그냥 포기하고 그냥 하는데, 그 농사 짓는 사람도 그 밭에 돌이 좀
돌이 없고 밭에 지금 흙이 많고 뽀송뽀송하면은 농사가 엄청 편하고 잘 되거든요. 그러면 그 농산물 값도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이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덕분에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 재소자를 바라보는 눈이 좀 다를 거라고. 이 재소자들도 그 반성을 하겠죠. 내가 그때 그 잘못만 안 했으면 하, 하루 한 끼밖에 못 먹던가 하루 두 끼 먹고 내가 하루에 3만 원 벌라고 그 내가 그 짓을 저질렀나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이렇게 그 교정 그 처벌제도를 이렇게 하면은 내가 범죄자라도 이렇게 목욕하느니 그냥 들어가지 말자, 그 범죄 저지르지 말자 할 것 같아요. 이게 무서운 건 아니잖아. 그냥 지겨울 뿐이에요. 시간 낭비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거 보면 범죄자가. 저는 그 처벌제도가 제일 좋은 게 후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게 후회가 돼야 된다고. 시간 낭비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 진짜 반성을 하는 건데 그 사람이 한 거를 반성한 게 이게 결과가 나와야지 이 피해자는 그걸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주워온 그 골재가 그 시민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니까 그 용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위로금을 주잖아요. 위로금을 나라에서 위로금을 주는데 이건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피해 준 사람이 벌어주는 거거든요. 이 피해자가 받은 그 위로금이 자기한테 피해를 준 그 범죄자가 벌어들이는 돈이라고. 그게 전부는 못 받고 딱 절반밖에 못 받지만 그거라도 어디냐고.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 먼저 받잖아요. 먼저 받으니까 이 범죄자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피해자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잖아요. 이번에 뭐 국민추천제 거기에 제가 제 이름을 올렸어요. 이걸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법무부 장관 저를 추천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이거는 제가 거기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내 유튜브에다 올려놨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땐 이거는 대통령이 해야 돼요. 이거. 대통령의 생각이 있다면은 제 옆에서
그 도움 주는 것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뭐 이거를 딴 사람한테 내가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거를 아렌지 한다고 이상하게 막 비틀어요. 비틀어가지고 여기서 뭐 하나만 바뀌어도 이거 꼬여요. 이거 만약 징역 1일부터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뭐 징역 10일부터라고 그렇게 해도 꼬인다고. 그냥 1일 1식 주는 거를 1일 2식으로만 해도 꼬인다고. 이거 제가 요거를 하려고 잠 안 올 때마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계속 머릿속에서 렌더링 돌린 거거든. 이게 한 10년 10년 정도 됐어요. 제 이거 렌더링 한 지가 10년. 처음에 한 5년은 진짜 본격적으로 했어요. 지금은 거의 그냥 그 오류가 없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그냥 해요. 근데 제 그 유튜브에 올린 거는 한 5년 전부터 올렸는데 그 5년 전에 올린 거랑 지금 이거랑 별 차이 없어요. 그 만약에 이거를 그 대통령이 이거를 할 생각이 있다면은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건 그대로 했으면 좋겠고, 이걸 하면은 규칙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시스템이 명확하게 잡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범죄를 저지르면은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카메라도 다 들고 다니고 뭐 CCTV도 많고 하여튼 흔적이 남아요. 지금은. 그래가지고 반드시 걸린다고. 반드시 잡혀요. 신고하면 반드시 잡혀. 지금 사람들이 신고 안 하는 게, 신고해봤자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하니까 처벌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고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다 신고해요. 그리고 그 신고한 사람한테 뭐라도 뭐 3만 원이라도 포상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다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 이게 막 그 뭐 사람을 뭐 기계처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래가지고 좀 거부감을 느끼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규칙이 정확해야지 게임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에 그 하여튼 게임이 그 좋아지고, 그 스포츠도 이렇게 그러니까 축구 경기를 하는데 룰이 명확해야지 이게 경기가 좀 뭐 국제 경기 뭐 하면서 이게 커질 수 있는 거지. 이게 그냥 저기 뭐 우리나라에서 하는 축구랑 세계의 그 축구랑 룰이 다르면은 그 관심을 갖겠냐고. 그 하여튼 제 예상은 이걸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그 적성 자기가 그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서 그 다른 나라에서 뭐 그 만들지 못한 거 그런 것들을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땐 창의력이 늘 거라고 보거든요. 아주 그 다른 나라에 없는 거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그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싼 돈을 주고 그거를 사오는 거죠. 그 우리나라에서 그 뛰어 그 다른 나라 앞서가는 그 우수한 그 뭐 특허 뭐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고 쳐요. 근데 그거를 팔아넘기는 사람이 많으면은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팔아넘긴 사람에 대해서 처벌이 되게 미약해요. 그리고 고무줄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꾸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라고요. 그 10명 열심히 해도 한 명이 팔아넘겼어. 그러면은 계속 그냥 제자리 된 거야, 그냥.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 팔아넘긴 사람 그 뭐 경제 그 유출 사범 그래가지고 그게 만약에 그 징역 1년이에요. 정해진 게 그 경제범죄 저지른 사람이 해가지고 경제범죄 징역 1년. 그러면 1년 동안 하루 한 끼 먹던가 한 끼 더 먹고 싶으면은 3만 원짜리 노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 3만 원짜리 노역 하는데 자기는 돈 하나도 못 받아. 그냥 하루 두 끼 먹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되잖아, 그냥.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잡히면은 징역 2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너무 약하다 그러면은 뭐 이거 뭐 3년이니 뭐 이렇게 늘릴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기술력이 그게 뭐 되게 중요한 기술이다. 뭐 우리나라가 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이다 그러면 더 세지겠죠. 그냥 그 이렇게 해야지 그 사기범이고 횡령한 돈도 다시 나올 거고 그 경제 유출범도 안 생기고요. 그 하여튼 그 그냥 사기꾼들이 그 남한테 그 피해를 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남한테 피해 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살기가 힘들다고. 저는 그냥 그 남한테 그 피해 주고 그냥 그 남한테 그 피해 주는 게 그 당연한 거고 그 자기가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냥 외국으로 추방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여튼 그 남한테 피해 준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외국으로 안 갔다 와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외국을 안 갔다 와서 그러거든요. 외국 가서 차별 받으면은 생각이 바뀔 거라고. 그리고 외국 가다 한국에 들어오면 다시 받아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한 번 추방당한 애들은 안 받아줘요. 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이잖아. 원스트라이크 아웃 그냥 껌껌이잖아 그냥.
그리고 그 해외로 도피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해외로 도피했어. 무슨 뭐 사람을 뭐 죽여놓고 해외로 도피했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예, 하여튼 뭐 이렇게 그 좀 룰이 정확해야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룰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막 컴퓨터가 판결을 못 내리잖아요. 지금 법이 막 지멋대로 그래가지고 그러면 막 일리 갔다가 돌아갈까 말까 다시 뭐 이런다니까 지금. 근데 이렇게 하면은 계속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점점 크게 돌아간다고. 그래서 지금 있는 교도소가 담장이 있잖아요. 이게 포로 수용소 아니냐고. 그리고 범죄자를 포로 취급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포로가 아니라 범죄자라고요. 이 사람들한테 새끼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포로는 전쟁 끝나면은 교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계속 살려놔야 되니까 인권이 존재해요. 근데 범죄자는 그게 아니라고.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죗값을 치러야 된다고. 죗값을. 이 노역이나 한 그 배고픔 그게 죗값이라고요. 똑같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걸로 치러야 된다고. 1억 갖고 있는 사람한테 100만 원이 돈이냐고. 그리고 돈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100만 원이 100만 원 내면 봐줄게. 그러니까 벌금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돈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100만 원하고 한 10억 있는 사람한테 100만 원하고 그게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처벌제도는 제가 볼 땐 말도 안 되거든요. 이 포로수용소 지금은 전쟁이 나도 포로수용소가 필요 없어요. 지금은 이거 없애도 되거든요. 이거 포로수용소 없애도 돼요. 그리고 관공서 이렇게 통합 건물로 이렇게 높게 져가지고 아 저기가 그 관공서구나. 멀리서도 높은 빌딩 딱 보이면은 아 저기가 관공서구나 그렇게 알 수도 있고요. 그 탈출도 못해요. 여기서 뭐 뛰어내릴 거 어쩔 거야. 탈출도 못해. 그 철조망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다 여기 밑에 있는 사람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너무 감시의 눈이 너무 많어. 그래서 탈출도 못해.
이렇게 지면은 아파트값 내려갈 거예요. 이 높은 데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인식이 들거든요. 부자들이 그냥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야 아마. 지금 관공서가 단층 건물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 값이 비싼 거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